돈 되는 뉴스 분석하면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에서 발병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관련 종목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발생하면서 가장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사스라든가 그리고 뭐 메르스 사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도 쉽게 보면 직접적인 치료약이 없습니다. 수혜를 받을 만한 직접적인 섹터는 없는데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좀 수요가 늘어날 만한 어떤 뭐 방역이라든가 비슷한 뭐 백신 관련된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이 어떤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얘기를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일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구체화는 되는 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관련된 테마나 해당된 종목 중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비슷한 같은 섹터 내에서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 중에 크린앤사이언스가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필터라든가 자동차용 여과지 그리고 산업용 여과지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터죠. 매출의 한 54%를 차지하면서 저희가 많이 쓰는 공기청정기 이쪽의 필터를 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여과지 같은 경우도 매출의 한 29%를 차지하는데 이 자동차용 여과지 점유율을 4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를 갖고 있는 한국 알스트롬사와 같이 양분된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매출의 흐름들은 좀 탄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청정기가 벌써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 3년 전부터 거의 생활 가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시각, 대표적으로 여과지고 필터다 보니까 소모품이죠.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더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증설까지 확인돼서 아마 70% 이상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가 증설을 해서 캐파를 늘리게 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은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흐름들을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법인이라든가 중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큰 가운데 또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미세먼지의 공포 또 미세먼지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계절이 돌아오죠. 그러면 또 단기 성수기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하고 아직 그렇게 뚜렷한 추세가 갖춰지진 못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계절적인 부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꾸준한 확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63억대, 2018년도에 81억대, 작년 3분기까지 누적이 93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대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확장의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도 이를 뒷받침하면서 생활의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연초에 이런 관련 주식들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고요. 네.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봄에 정부에서 정책 발표도 굉장히 많았어서 강한 테마였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사실 죽었습니다. 많이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이 종목은 뭔가 싶을 정도로 또 강력한 움직임들을 연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네요. 최근에 이제 고점 경신 시도를 다시 한번 10월에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국면이고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등급 주시죠.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릴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적도 이게 뭐지? 3분기는 또 영업이익이 0원 나왔어요. 보통 이제 0원. 왜냐면은 집중도가 아무래도 상반기 쪽에 많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3분기, 4분기가 좀 취약한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어떤 그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또 기대하는 1분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등급은 아직 추세가 완전히 결정이 안 됐다는 관점 쪽에서 2등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한 26,500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까지 연결되는 3만 원대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2만 4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2등급 매수가는 26,5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면세점의 매출 호조와 한알령의 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화장품주의 상승이 벌써 3일째라고 네. 하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동력 있을까요? 추가적인 그 부분보다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올해 중국 소비주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시장의 맥대 또 좋습니다. 자세하게 중국 소비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내일 봤을 아침에도 때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채널 고정이시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벌써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클리오란 종목이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중국 관광객이 회복세로 들어오면서 나왔을 때 그래도 앞으로의 중국의 변화와 함께 색조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앵커님과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색조 메이크업 관련돼서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관련된 5개의 브랜드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상반기 한국의 화장품 수입액의 기초 화장품 비중이 여전히 95%대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기초 화장에서 색조 화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여성분들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자기를 잘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 중심으로도 색조 화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서도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2분기 이후부터 회복세가 좀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은 2018년도는 영업이익이 적자까지 보이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작년 분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아마 추정하기로는 영업이익이 한 180억대로 나오면서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5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2016년도 수준, 그러나 즉 사드 배치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실적의 정점대를 올해 벌써 회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에 따른 성장세나 확장세는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변화도 어떤 실적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가장 화장품 쪽에서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중국 여성들이 색조는 네.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한국 쪽의 화장품의 색조는 많이 안 쓰고 있다는 점이 성장의 여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클리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 주가가 이제 막 올라오고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온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떤 주가가 단기 조정권을 노리자라는 관점 쪽에서 2등급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하지만 이제 월봉상이나 좀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지난 상장한 이후에 가격대 유지됐던 부분들이 한 4만 원대 이상은 유지가 됐었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한 1, 2년간 주가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벌써 빠르게 회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화장품주에 대한 밸류를 얼만큼 주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3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는 한 2만 4천 원대 초반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3만 1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에 더해서 성장세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클리오를 꼽아주셨습니다. 2등급 확인해봤고요. 광군제 때의 클리오의 실적 4분기에 나오니까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어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본회의만 남은 데이터 3법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2시에 네. 본회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관련주 뭐가 움직이는지 저도 아까 방송 전에 막 여러 가지 찾아봤었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관련된 종목만 치게 되면 15개, 20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관련된 법안이 3개 법안이 합쳐지면서 나올 수 있는 여파는 상당히 또 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종목들 찾다 보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는 그래도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정보 쪽에서 매출이 64%대,
기업 정보가 19%, 그리고 신용조사나 채권 관련된 추심이 16%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주력은 이제 개인 신용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쪽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적에 도움을 내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지금 개인 신용 정보와 기업 신용 정보를 다 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는 국내 관련된 기업과 어떤 개인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신용 관련된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은 또 빅데이터가 활용되면서 당연히 크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이 데이터 3법의 또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가 핀테크 관련된 쪽의 육성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핀테크 산업이 확장되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꾸준하게 확장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한 500억대가 넘어서 그 전년도 대비해서 4%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560억대가 늘어나면서 10%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기조 확인되는 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9,500억대, 즉 1조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비싼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게 플랫폼 관련된 성격들 그리고 또 확장성에 대한 관련된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앞으로의 가치는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개월 예상 PR이 20배 수준 나오고 있고요. 꾸준한 실적만큼 굉장히 꾸준하게 좀 느리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오늘 이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이 지금 나이스 평가 종목 모처럼 만의 탄력을 보여줍니다. 더존 비존 뭐 40배 봤는데 네. 등급 얼마 주시겠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만약에 통과되고 여러 가지 또 재부각이 나오게 되면은 네. 지금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단기적으로 오늘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15,500원대 이하로 노려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2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700원으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산업의 쌀이라는 그 수식어를 받았던 게 철강에서 뭐 반도체, MLCC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제는 데이터죠. 잘 가공된 데이터, 특히 좋은 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 금융 빅데이터 쪽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